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learn part 3, respond to questions. 네, 오늘은 여러분들 배워보실 내용은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응답하기입니다. 이 유형은 뭐냐면요.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총 3문제가 나오거든요. 4번, 5번, 6번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자마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15초, 5번 문제도 15초, 6번 문제는 30초의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우리 앞서 Part 1, 2에서 평가되었던 발음, 억양, 강세, 그리고 문법, 어휘, 일관성 포함하셔서 내용의 적절성과 이제 완전성까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도 평가가 될 것입니다. 점수는 3점 만점, 여기까지는 3점 만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벨 6 이상을 원하신다면 average 2점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3개의 문제 중에서 뭐 하나는 2점 받고 하나는 3점 받고 또 하나 2점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2점은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조금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너무 그 턱걸이 점수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안전하게 가시려면 그래도 3점 위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점을 보시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셔야 되고 매끄럽고 일관되게 표현하시면서 이해하기, 알아듣기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어휘와 문법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신유형이 추가가 된 지 이제 꽤 됐죠. 그래서 2005년부터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유형이랑 기존유형이랑 병행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신유형으로 아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유형 공부하시던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 기존유형은 뭐고 신유형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유형은 어떤 회사에서 research, 이제 survey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내가 설문조사를 할 건데 너는 그거에 답변하기로 응했어. 그러고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근데 약간 조금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신유형이 추가가 된 건 뭐냐면 친구나 가족, 동료 이런 우리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 간의 텔레폰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건데 이제 뭐에 대해서 친구랑 그냥 가벼운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 자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존 유형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서 서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문법이나 뭐 딱딱한 구어체가 아니죠. 딱딱한 이런 문체를 쓴다면은 신유형에서는 친구들이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캐주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질문 내용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약간 편안한 구어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형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굳이 이건 신유형, 구유형으로 나눌 필요도 없이 그냥 파트 3 자체가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아주 친근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뭐야? 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뭐 이거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경험해봤고 또 많이 들어본 그런 주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3뿐만이 아니라 파트 5에서도 신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보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신유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첫 유형은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기존 유형으로 모든 질문을 받게 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파트 3는 기존인데 신유형이 파트 5만 나온 경우 또는 기존 유형 파트 5는 기존인데 신유형이 파트 3로 나온 경우 또는 둘 다 신유형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의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3만 놓고 봤을 때 신유형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게 될 확률은 산수 빨리 하시면 50%죠. 4개 중에서 50%.
근데 제가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매주 보고 문제를 복원을 하면서 보면은 신유형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존 유형 출제 빈도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유형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그거를 세퍼레이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질문에 응답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럼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파트 3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떤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건데 너는 응답하기로 했어. 이런 약간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쭉 따라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빨리 그 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뭐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볼 건지 그 about 뒤에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새 문제에 대한 주제어, 핵심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나레이션 쭉 읽어주는 동안에 빨리 머리를 굴리세요. 만약에 about movie, 영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라고 나레이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읽어주는 동안에 movie? 뭐 얼마나 자주 영화 보러 가냐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보러 가냐고, 뭐 어디로 보러 가냐고, 이런 의문사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의문사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누구랑 가냐고 물어본다면 누구랑 간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얼마나 자주 가냐고 물어보면은 얼마나 자주 간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질문이 화면에 계속 떠 있어요. 답변하는 동안에. 그래서 질문을 딱 보시면서 의문사 캐치하셨죠? 그러면 그 질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토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피킹 자체가 처음이신 초보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준비 시간도 없이 어떻게 내가 영어를 문법에 안 틀리고 풀로 얘기할 수 있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질문에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내려오시고 그러고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법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특히나 시제. 만약에 질문에서 Where did you go?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바로 내려온다고 해도 I go가 아니고 I went가 되겠죠. What did you eat? 물어봤으면 I eat 아니고 I ate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시제를 긴장하면은 이 시험이라는 환경이 긴장감이 막 돌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안 하는 실수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제 조금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일단 머뭇거림 없이 즉시 답변부터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만 만약에 했다면은 고득점, 특히나 만점, 3점 만점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15초라는 답변 시간이 그렇게 짧기도 짧긴 한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답변을 하시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당연히 내가 이거를 대화를 이끌어 나갈 컨버세이션 스킬이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15초 동안 답변 문장 한 문장 얘기하는 것도 막 시간 없어 죽겠는데요. 막 15초를 다 썼어요. 그러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하셨기에 그렇게 15초를 한 문장 얘기하는데 15초를 다 쓰셨는지, 그런 거에서 이제 감점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15초 답변 시간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문장 수는 한 두세 문장 정도? 그래서 답변 문장 해주시고 한두 문장 정도 더 추가로 해주세요. 그러고 30초일 경우에는 2배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한 4, 5, 6문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사를 최소한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을 만드실 때 평소에 두루두루 좀 활용 가능한 그런 답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답변이 이 질문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답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쓴 답변이 완전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도 이 질문에도 쓸 수 있고 저 질문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답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말하실 때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얼마나 자주 영화 보러 가지, 내가 진짜 누구랑 가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딱딱 정해진 그런 답변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다 숙련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딱 되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하고 싶은 말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별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나 5번에서 단골로 나오는 의문사예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래서 여러분들 빈도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이제 once a week, once a month, once a year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를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자주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거에 목매지 마세요. 우린 의문사에 맞춰서 답변을 빨리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once a week이라고 정했다. 그러면은 how often이 나왔으면 무조건 once a week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딱 보시고 여러분들 바로 질문에 있는 거 답변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빨리 내려오시고 정해놓은 답변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영어로 질문을 던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eat out? 말씀하시면 돼요. How often do you go to a coffee shop? How often do you purchase new shoes? How often do you go to the movies? How often do you check your emails? 네.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답변을 보시면요. 그대로 내려오라고 했죠. 자, how often의 의문사예요. 그럼 do나 does가 did나 그게 다 조동사가 되겠죠. 바로 주어 동사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I eat out 우리가 정해놓은 답변 once a week 또는 once a month 뭐가 되든지 하시겠죠. 그래서 I eat out once a week 해주시면 돼요. 내가 진짜 얼마나 외식을 자주 하러 가지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a coffee shop?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그대로 내려와요. I go to a coffee shop.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purchase new shoes? 그러면 I purchase new shoes once a week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새 신발을 일주일에 한 번 사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죠?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신발 성애자 막 나오면 막 사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실된 답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평가 기준에서도 진실성, 뭐 현실성 이런 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돼? 막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신발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 go to the movies once a week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check my emails once a week. 근데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I check my emails every day 라고 했어요. 틀린 게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once a week이라고 우리가 정해놓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당황해갖고 말 못하실까봐 정해놓는 거고 이런 질문이 딱 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되게 순발력 있게 I check my emails every day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 놓는 거지 무조건 그 답변이 옳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문제는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뭐 한 게 언제니에요. 이건 거의 how often이랑 쌍벽을 이루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거 언제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써야 되고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도 아마 과거 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의문사고 was 비동사죠. 그럼 뒤에 있는 거 다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X자로 내려옵니다. The last time I 쭉 여기 나온 거 그대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 넣어주시고 과거 시점 하나 정하세요. A few days ago, yesterday, last week, last month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 놓으세요. 그러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빨리 주저하지 마시고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museum? Okay.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fitness cen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other regi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blogs?
자, 크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었죠? when 의문사고 was 비동사예요. 이거 두 개 쭉 읽으시고 was 써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The last time I went to a museum was 언제? A few days ago. The last time I went to a fitness center was a few days ago. The last time I went to other region was a few days ago. The last time I used blocks was a few days ago.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do you? 자, 여기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개수 1, 2, 3, 4, 5, 6 아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many credit cards do you have? How many shoes do you have? How many books have you read in the last 6 months? How many people were there in the meeting?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How many credit cards? 자, 여기까지가 끊겠죠? 그러면 I have 3 credit cards. 해주시면 돼요. I have 5 credit cards. I have only 1 credit card. 해주시면 되고 How many shoes do you have? I have 3 shoes. I have 10 shoes.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틀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How many books have you read?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시제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I have read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have read 3 books. I have read 10 books. 이렇게 시제 꼭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거, 이것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How many people were there in the meeting? 그러면 답변하실 때 There were 몇 명 in the meeting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were 5 people in the meeting, there were 10 people in the meeting, there were 20 people in the meeting 이렇게. 그래서 숫자 하나를 정해주셨다면 여러분들 주어, 동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제 일치해 주셔야 되는 거.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요? 이거 되게 우리 그 중학교 뭐 이렇게 교과 과정 할 때 초반에 배우는 문장인 것 같은데 It takes 얼마라고 해주시면 돼요. So it takes 30 minutes, it takes an hour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clean your house? How long does the meeting tak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museum? 자, 보시면 이거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clean your house? 그러면 그냥 It takes 30 minutes. It takes an hour.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How long does the meeting take? It takes an hour. 해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museum? It takes an hour. 계속 똑같이.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나오면은 It takes 얼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출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when do you? 언제 하니요? 뭐를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when,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on weekends, 주중에, 주말에. on weekdays, 주중에. 아니면은 뭐 in my free time, 내 여가 시간에. 아니면은 뭐 on Wednesdays,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정하세요. When do you visit History Museum? When do you go for shopping? When do you meet your friends? When is the best time of the day to go to a park? 자, 보시면 여러분들 답변을 하실 때 자, when do you visit History Museum? 그럼 언제 방문을 하냐? 그럼 I visit History Museum on weekends 해주시면 되고 When do you go for shopping? I go for shopping on weekends 해주시면 돼요. When do you meet your friends? I meet my friends on weekends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네 번째 게 이제 아마 문제일 거예요. 그죠? When is the best time of the day? 이거는
여기서 weekends라고 하게 되면 틀려요, 여러분. 왜냐면 하루 중 언제가 최고의 시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best time is around 12 p.m. The best time is after 6 p.m. The best time is between 12 and 2 p.m. 이런 식으로 그 전치사 넣어서 시간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When is the best time of the day to drink hot beverage?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냐요?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뭘 언제긴 언제 내가 마시고 싶을 때지.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the best time is in the morning because I want to wake up, so I drink a cup of coffee before I go to work.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문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는 그냥 주말에, 주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간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들어갈 때는 the best time is 하고 전치사 넣어서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시면 on which occasions 자, 이것 또한 when이랑 똑같아요. 근데 when은 연습을 해놓고 on which occasion 이렇게 조금만 바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되게 당황해요. 뭐지 저건? 이러면서 또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경우, 즉 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when이 나오건 아니면 on which occasion이 나오건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전치사로 시간대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 언제인지 뭐 주말인지 주중인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when 부사절을 넣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When do you go for shopping?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I go for shopping when I meet my friends.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나는 쇼핑 가. 이것도 언제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When do you meet your friends? 이때도 I meet my friends when I have free time. 이런 식으로 when 부사절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거. 하나의 방법을 더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그냥 on weekends, on weekdays 간단한 거 기억해 주셔가지고 바로바로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Okay, how much do you spend? 얼마를 쓰네요. 이렇게 많은 의문사들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셨죠?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연습을 할 거예요. 자, how much do you spend? 얼마나 쓰네요. 그러면 I usually spend 얼마인지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보통 뭐 $50 또는 뭐 $100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답변해 주세요. How much do you spend on shopping? 자,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How much do you spend on shopping? I spend on shopping $100.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나요? 분명 있을 거예요. 자, 아니죠. spend A on 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를 B에 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죠. 그래서 I usually spend $100 on shopping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서 I usually spend $100 뒤에 거 솔직히 빼도 됩니다. on shopping 안 해도 돼요. 너 쇼핑에 얼마 쓰니? 나 100불 써. 그거 나. 너 쇼핑에 얼마 쓰니? 난 쇼핑에 100불 써. 이거 나.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안 붙이셔도 돼요, 이거. 자, how much do you spend on eating out? 이제 실수 안 하셨죠? I usually spend $100 on eating out. 아니면 안 붙이셔도 되고 I usually spend $100 까지만 해주셔도 되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How much do you spend on buying a gift? 오케이. 자, 6번 이제 답변으로 넘어갈 거예요. 6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초가 아니고 30초짜리 답변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는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너가 뭐뭐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건 무엇이니?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원래대로 내려오자면 When I something, 내가 뭐뭐를 할 때
I consider, 나는 고려합니다. 뭐를 가장,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 돼요. 문장이 너무 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법적으로 실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너 뭐뭐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뭐니? 너 뭐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그게 나올 때 그냥 무조건 주어 동사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because 써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은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 동사 그것만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buy cloth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뭐 price가 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quality가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연습하는 거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이거 빨리 나오는 거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buying a house?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go to a coffee shop?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go to a park? 이게 좀 길어서 제가 좀 약간 질문을 가리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Which of the follow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보기가 3개가 아니면 뭐 2개, 두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딱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보기에 없는 거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3개가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뭐 세 번째로 이렇게 랭킹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뽑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거 보시면 What are the advantages 또는 disadvantages? 뭐뭐의 장점은 무엇이니? 뭐뭐의 단점은 뭐니?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온다면 The advantage of something is 또는 are 뭐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여기 이 뒤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뒤에 있는 거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시간 낭비죠? 그래서 그냥 it is로 우리는 할 거예요. 그래서 it is 제가 괄호 안에 convenient라고 썼는데 이거 키워드예요. 파트 3 할 때도 그렇고 6 할 때도 그렇고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convenient 아니고요. convenience 아닙니다. convenient 따라해 볼게요. convenient. It's convenient. It is convenient. 네, 잘하셨고요.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장점에서 convenient라고 쓸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번 봐볼까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watching movies at home? So it's convenient 하시면 돼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mobile phone? What are the advantages of sending emails? What are the advantages of using public transportation? 여기 지금 다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convenient로 다 통하지 않나요? 그죠? It is convenient. 집에서 영어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모바일 폰? 당연히 편리하죠. 이메일 보내는 거 편리해요. 편지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고 대중교통 편리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convenient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배달 음식의 장점 뭐니? convenient. 일회용품의 장점 convenient. 뭐 폰 뱅킹 convenient. 거의 대부분. 근데 100%는 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convenient로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라고 써놨고 만약에 다른 장점이나 다른 단점이 있다면은 그거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 답변하실 때 보면요. Which do you prefer? A or B? 그러면 I prefer A beca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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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야 되고 I prefer B beca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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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준비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저는 A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막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트 3 6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when something, 이제 여러분들 문장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는 I prefer A. 그땐 나는 A를 좋아해요. On the other hand, 근데 반면에 when 뭐뭐 할 땐 I prefer 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별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수는 좀 많고 시간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depends on the situation. When 뭐뭐뭐 I prefer A. On the other hand, when 뭐뭐뭐 I prefer B.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part 6에서 나온다면은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이땐 이것도 좋고 저땐 저것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 part 6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만약에 할 말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이라고 운 띄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보통 대충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는 뭐 서점에 가서 책을 그냥 직접 사니 아니면은 뭐 도서 상품권을 아니 책을 선물로 받고 싶니 아니면 도서 상품권을 받고 싶니 아니면 너는 스몰 넘버가 좋니 아니면 라지 넘버가 좋니 뭐 너는 외식하는 게 좋니 집에서 먹는 게 좋니 이런 상황들 그랬을 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depends on the situation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describe 묘사하래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묘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대별 상황으로 쭉 이끌어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scribe your last trip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 저 같으면 지난 주말에 친구랑 어디를 갔어.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었어.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어. 요 정도 문장? 너 동네에 대해서 설명해줘봐. 나는 어디 살아. 우리 이웃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교통도 편리해. 우리 집 근처에 되게 유명한 공원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가. 요 정도? 야, 너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묘사해봐. 나는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 그 중에서도 어떤 영화는 내가 되게 자주 봤어. 많이 봤어. 왜냐하면 스토리라인도 너무 좋고 또 액터, 액트레스 연기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는 영화 볼 때마다 이런 장르의 영화를 선택해. 왜냐면 재밌으니까. 요렇게 요 정도? 자, 너는 공원에서 뭐를 하는지 좀 설명해줘봐. 나는 어디 살아. 우리 집 근처에 이런 유명한 공원이 하나가 있어. 거기에 나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가. 지금 이 문장 어디서 지금 방금 들었죠? 아까 전에 썼던 문장 제가 지금 똑같이 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음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완전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 썼던 문장을 자꾸 적용해서 쓰세요. 활용하세요. 자, 거기 공원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 친구들이랑 매주마다 가. 이제 뭐 하는지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드민턴도 치고 뭐 스낵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어. 너무너무 좋아.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한 것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문장 또 쉬운 어휘 문법을 써서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 문장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또 그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 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주제가 취미나 여가 생활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200%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I had fun. It was exciting. It'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꾸 말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거 있죠. get rid of,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이거 relieve라고 해도 되고요. release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I can get rid of, I can relieve, I can release 이렇게 자꾸 주어 동사 써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watching movies makes me feel good.
Going for shopping makes me feel good. Reading books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Exercise is one of my favorite hobbies. 이렇게 여기 주어에 뭐만 갖다 대놔도 문장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제어 있죠. about 뒤에 보이는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주어로 넣으면은 이것만 여러분들 익혀주셨으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These days I'm busy with my study, so I don't have enough time to watch a movie. I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books. I don't have enough time to meet my friend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니까 이런 문장들부터 여러분들이 익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닐지언정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이것부터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문제의 공통사항을 파악을 하세요. 모든 답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답을 만들 때도 여러 질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re do you buy? 뭐를 어디서 사냐요? 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나 우리는 at a department store 또는 online. 그래서 백화점에서 살 수 있어요. 사요.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사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또 아유 추가적인 문장 또 뭘 만들어야 돼요. 막 또 여러분들 또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인 문장까지 다 만들었어요. 보시면 department store 어떤 장소잖아요. 그래서 because it is near my house, so I can go there easily. 이 문장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장소가 나오면은 무조건 뒤에 이어지는 문장으로 쓰세요.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뭔 말이냐면 너 커피숍 얼마나 자주 가? 난 커피숍 얼마나 자주 가? 라고 답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숍이라는 거는 장소예요. 그죠? 그러면 it is near my house, I can go there easily 쓸 수 있죠. 야, 너는 공원 가서 뭐 해? 나는 공원 가서 뭐 해? 공원이란 장소가 나왔죠? 뒤에 따라붙는 문장으로 It is near my house. I can go there easily. 난 공원 가서 뭐 해? 집 근처에 있어서 되게 쉽게 갈 수 있다?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itness center, bookstore, clothing store 뭐가 됐던지 간에 어떤 장소가 나왔다. 그럼 뒤에 따라붙는 문장으로 이런 문장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겠죠.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주의하실 거는 온라인 앞에 전치사 안 붙습니다. I usually buy clothes 온라인이에요. 그냥. 온라인 아니에요. 많이들 온라인이라고 하시는데 온라인 자체는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안 붙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삽니다. 라고 그냥 그 문장만으로도 완벽해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 됐든 뭐 인터넷, electronic something 뭔가 그런 전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뒤에 짝짝꿍 콤보. 아까 제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거. It is convenient.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electronic 뭔가 나왔다? 무조건 뒤에 따라붙는 문장으로 because it is convenient.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it is convenient, it is convenient, it is convenient. 계속 말 연습해 주세요. 왜냐면 I don't need to go to stores. 내가 거기 상점에 안 가도 되고 and also it is much cheaper. 훨씬 더 싸니까. 온라인의 최대 장점이죠. 안 가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꼭 알아두세요. 웬만한 거는 다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어디서 사냐라고 한다면 이 두 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buy something? 뭐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Price.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학생이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나는 싼 거를 사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막 하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ETS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Other than pric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변을 또 할 수가 없어요. Other than price. price 제외하고 뭐가 가장 중요해? 근데 price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동문서답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또 강사들을 힘들게 해요. 그럼 또 이제 우회적인 답변, 또 다른 답변들을 우린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자,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품질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어떤 상품이 손상이 됐었을 때 우린 repair service를 프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warranty period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ice 기본적으로 외워주세요. 혹시라도 그냥 제재 안 하고 뭐가 가장 중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price라도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물론 좋은 점수 받기는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다른 것들이 어렵다면 price는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그 외에 brand 있고요. 근데 만약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막 브랜드도 없고 프라이스 당연히 없고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를 또 대비해서 하나는 또 있습니다. 디자인이에요. 왜냐? 나는 패셔너블한 사람이니까. 나는 something unique, something pretty, something 럭셔리한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는 디자인 되게 신경 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디자인도 없는데요. 그러면 또 있어요. 퀄리티가 있죠. 왜냐면 나는 오래 사용하고 싶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답변을 보시고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외워야 돼? 나 이거 과부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라. 돈이 없다고. 브랜드로 할 거면은 내가 이제 리페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거로 얘기를 해라. 디자인일 경우엔 너가 패셔너블하다고 얘기를 해라. 퀄리티 같은 경우에 난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다 제 문장이에요. 제가 쓰는 단어고 제가 쓰는 구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드시고 저는 그런 답변을 만들 능력이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데 답변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저 여기 답변 어디에도 어떤 물품에 대한 건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옷에 대한 건지 전자제품인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답변 만드실 때 조금 둥근 답변을 만드셔서 그 답변을 토대로 질문에 대한 거 옷이라고 하든지 전자제품이든지 아니면 MP3 플레이어가 됐든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넣어서 이제 따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틀이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각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드셔서 딱 질문 받았을 때 그거에 맞춰서 그 물품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How do you get information? Where do you get information?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얻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되게 많죠. 친구들한테 얻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한테 얻을 수도 있고 또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잡지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정보의 바다 어디? 인터넷. 자, 제가 인터넷 나오면 따라 붙는 문장 뭐라 그랬죠? Because it is convenient. 무조건 들어가세요. 일단 그냥 기계처럼 아시겠죠? 그냥 쭉 It is convenient 하고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And it is very up to date. 굉장히 up to date, 이게 최신이라는 거죠. Also, it is easy to, 여러분 이거 발음, assess 아닙니다. access예요, access. assess는 이제 평가다라는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it is easy to access. 자, 근데 이 답변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질문에서 Other than internet, where do you get information? 이렇게 물어봐요. 또 인터넷 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인터넷 말고 다른 거 답변할 방법은 제가 Part 6 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너무 다른 답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일단 외워두세요. 혹시라도 인터넷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파트 3, 4, 5, 6번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서 해줘야 될지 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무조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답변도 막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순발력 있게 답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의문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수월하게 나오게끔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